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가 시작되었는데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항상 하던 PT가 아니라 이건 좀 새로운 PT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에 익숙치가 않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최대한 30분 동안 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재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추천해주신 분이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저희 그룹장 사장님과 저희 김정선 스폰서님이 추천해주셔서 더 기쁘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스피치를 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PT 제목은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것보다 더 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겠더라고요. 차려주신 코칭 밥상을 쇼더 플랜이라는 수저로 잘 떠먹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칭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뭐 도구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기본 바탕이 되는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술이 부족하면 제 성과로 이어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적시적소에 쇼더 플랜이라는 도구가 잘 주어졌었는데, 그걸 맞이하고 진행을 하던 때에 어느 날 제가 이 PT는 누군가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 스스로한테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PT인데 사장님들께도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5월 초? 4월 말? 그때 제가 만든 PT거든요. 제 그때 당시 의식의 흐름과 비즈니스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각오는 없었다 하면서 저희가 2018년 8월 20일에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코칭 심화반 그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포인트 리더와 셀 리더의 코칭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해 가실 것 같거든요. 포인트 리더와 셀 리더가 함께 하니까 코칭을 바탕으로 뎁스를 내려가면서 약간의 조직 확장의 긍정적인 조짐이 아마 다들 보이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소통이 좀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네. 사실 저는 원래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스폰서님들이나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들이랑도 그렇게 소통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소통을 좀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소통 방식을 가지고서도 조직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칭형 대화에서는 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항상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로만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라포 형성은 아주 잘하는데 그 다음에 골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그걸 수정했더니 뎁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겠네. 뎁스를 내려가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그럴 때 저희들에게 작년에 180도가 런칭이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아주 풍요로운 한 달이었잖아요. 커미션도 높고 GV도 높고 아주 행복했는데, 이때 제 감정은 어땠냐면 신규 사업자의 유입도, 리크루팅도, 그리고 단기적인 매출도 확대되니까 너무 좋았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정착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그게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되면 뭔가 사그라들고 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 조직에서도 12월 지나고 나니까 12월 달이 전월 대비 거의 매출이 한 2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뭔가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12월 말에 쇼더 플랜이 등장했습니다. 쇼더 플랜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서울에 놀러 갔다가 그때 그룹장 사장님들이 이선혜 스폰서님하고 쇼더 플랜 미팅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와,
세상에 이선희 스폰서님은 아직도 그룹장 사장님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게 참 신기했었어요. 뭔지 몰라도.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나도 저런 거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선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쇼더 플랜을 3단접이 쇼더 플랜, 그 10분 쇼더 플랜 종이를 펼쳐 보이시면서 누군가한테 오늘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재은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고 펼쳐줬는데 그분께서 그 리더 사장님께서 그룹장님은 아니세요. 그 리더 사장님께서 그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제가 구미가 막 당기게 쇼더 플랜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선혜 스폰서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시면서 제 앞에서 해 보이셨는데 제가 그때 되게 쇼킹한 걸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선혜 스폰서님이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언어로 얘기를 해도 누가 하는가가 따라서 기술 때문이 아니라 말의 억양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확신 때문에서라도 그 쇼더 플랜에 엄청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저는 쇼더 플랜을 제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앞으로 그럼 난 쇼더 플랜 가지고 가서 우리 파트너 사장들과 이걸로 조직 확장을 해나가는데 난 이거 내가 해야지. 왜냐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명단 작성 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인맥들을 우리의 소중한 인맥들을 연습장으로 쓰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갖고 싶었어요. 그게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말로 대신해도 될까요? 사람이 많다면 아니면 패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됐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 사장들의 인맥도 파트너 사장님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뛰면 어쩌면 그게 연습장으로 쓰여지고 버려져 버릴 수도 있겠다.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냥 어쩌면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률이 더 높은 포인트 리더, 즉 내가 직접 쇼더 플랜을 진행해야겠다. 왜냐하면 스킬보다 확신과 열정이 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연결하는 그 포인트, 내 앞에 앉아있는 그 프로스펙터와 소통하는 게 제 파트너 사장보다 저는 훨씬 더 낫잖아요. 포인트를 캐치하고 그들의 니즈도 잘 파악할 수 있고 타이밍을 눈치채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능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 파트너보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가 쇼더 플랜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이게 책이나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1000배 좋은 배움의 도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 트레이닝이죠. 현장 트레이닝이 되는 걸 보고서 참 그것도 좋았어요. 더불어서 저는 그 현장에서 어떤 걸 또 느꼈냐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동안 게을러서 안 해왔던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아까 김정아 사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파트너들이 얄밉기도 하고 애증의 대상이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실은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몰라서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애정이 생겼습니다. 파트너는 스폰서와 팀으로 움직이니까 팀워크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체득하게 되고 이거 다 그때 제 감정을 그 당시에 막 써놓은 거니까 한번 사장님들도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공감이 되세요? 네. 그리고 포인트 리더가 이렇게 활동을 해버리니까 제가 살짝 우려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한 2, 3주 정도는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선희 스폰서님의 그 동영상을 보고서 직접 이그제큐티브도 모두 다 직접 뛰어나갔거든요. 쇼더 플랜을 외워가지고. 그런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훨씬 더 높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직접 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한 초창기에 몇 주 정도는 그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 남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스폰서가 해야 돼? 이러면서 좀 뭐랄까 내가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해야 할 거리를 못 찾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 이렇게 극복을 했거든요. 파트너들이 프로스펙터에게 저를 티업해서 데려온 자리에서 제가 쇼더 플랜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모시고 온 그들의 후원자를, 그러니까 제 파트너, 지금 사업자들을 티업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아이템을 보셔야겠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인데 아이템을 보여드릴 분은 김은진 사장님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아이템을 잘 교육시켜주고 보여주실 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스폰서인 제가 김은진 사장님을 티업하고 그런 이제 광경을 보니까 프로스펙터들은 저도 티업이 되고 김은진 사장도 티업이 되고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팀워크로 훨씬 더 끈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김은진 사장님도 포인트 리더긴 한데 쇼풀은 하지 않아서 아주 잠깐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스폰서가 티업을 해주고 또 다른 아이템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다 보니까 셀 리더 그리고 이제 뭐 제 다운라인들 중에 포인트 리더들도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자존감이 높아졌던 건 뭐였냐면 뎁스가 내려가니까 자존감은 저절로 회복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조직이 생겨나고 모이면 본인들의 팀들이 2명, 3명이 더 모이기 시작하니까 굳이 본인들이 쇼더 플랜을 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팀 구성원들이 여러 명 모였으면 우리 사업자들은 자존감이 절로 높아져 간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 리더의 쇼더 플랜과 셀 리더의 데몬스트레이션, 근데 이거 저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쇼더 플랜 때부터는 그 단어를 좀 바꿨어요. 아이템 보여드린다고. 아이템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저희들만 익숙한 단어지 사실은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굳이 어려운 단어로 그렇게 뭔가 이질감을 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각자 잘하는 것을 티업해서 업무를 분담하니까 팀워크도 좋아지고 효율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셀 리더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초기에는 잠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들도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 했을 때도 정말 이렇게 성과로 이어질까라는 것이 100%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 계속 한마디 빛과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야, 정신 차린 리더 한 명이 있으면 1년만 해도 3만 라인 하나쯤 만들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조기철 스폰서님의 말씀이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1년 만에 3만 라인 한두 개는 꼭 만들어야겠다.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럴 때쯤에 저희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내려왔죠. 신규 구매 회원 미션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저는 미션에서 되게 많이 성과를 이뤘거든요. 신규 구매 회원의 미션에서.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소비자를 찾으려고 다녔었다면 제가 이 미션에서 잘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쇼더 플랜을 통해서 3단 쇼프를 통해서 사업자를 찾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사업자를 찾고 나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더니 더불어서 당연스럽게 그들이 누군가 신규 구매 회원들은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쇼더 플랜으로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전달되면서 신규 구매 회원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고 저희 그룹 내에서도 저희 팀은 대단히 좀 많은 확률로 이번에 그 글램핑도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올 한 해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었었는데 2019년에는 나는 빠른 리크루팅 그리고 탄탄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다이어리에 적었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쇼더 플랜 베이비들, 처음부터 쇼더 플랜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뭔가 확고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쇼더 플랜 베이비라고 말하는데 그 쇼더 플랜 베이비들의 사업자 달성과 함께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쇼더 플랜으로 사업은 잘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벨로시티가 참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6개월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들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갔을 때 이경혜 사장님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영감을 주신 여러분의 그 리더 사장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한 분 이경혜 사장님이 야 벨로시티라고 해서 6개월로 LOI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만 해도
바로 밑에 달고 해서라도 일주일에도 통과할 수 있어. 그렇게라도 플랜을 짜봐야지. 그게 영리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뭐 깨달으셨겠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이렇게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빨리 가려니까 TR9T를 빼놓고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TR9T라는 게 저한테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전달해보지 못했던 아이템이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날씬해졌다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여태까지 TR9T 한 10세트 이상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 4월 22일부터 제가 TR9T를 새로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체지방만 4kg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됐을까? TR9T가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TR9T를 빼놓고 갈 순 없지. 그런데 TR9T를 내가 매출을 일으키려면 내 몸부터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4월 22일에 제가 최성결 사장님이 그 전부터 사장님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생기 쉐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TR9T를 그렇게 먹어요? 내가 못하는 건 남들한테 전달도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제가 말도 못 꺼내게 했었는데 제가 딱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성결 사장님 그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봐야겠다 하면서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한 달에 광주 테드그룹에서 한 달에 TR9T 100건씩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노력해보자 해갖고 둘이 4월 22일 날 저희들이 결의를 가지고 TR9T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둘 되게 원래 날씬했지만 저는 진짜 많이 날씬해졌죠. 그래서 제가 몸으로 진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말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TR9T 프로그램을 붐업하기 시작했고 또 그랬을 때 EBP 인센티브를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가 근데 이거를 막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숏업 플랜은 그 중에 단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진짜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에 보시면 여기 10페이지 여기에는 원래 밑줄이 안 꺼져 있었던 부분일 텐데 저는 숏업 플랜을 한 5-6번째쯤 읽었을 때 이 문구가 저한테 정말 눈에 탁 띄었었거든요. 뭐였냐면 상대방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당신의 사업을 소개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한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등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순서가 그동안에 우리는 2번을 먼저 했었어요. 뉴스킨을 먼저 얘기하고 제품 잘 쓰면 그래 제품 잘 쓰네. 너 사업도 괜찮겠지 않냐? 이러면서 제품 이렇게 좋은데 사업도 괜찮겠지? 하면서 순서가 2번에서 1번으로 항상 갔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나는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잠깐의 순서를 바꾸니까 이때부터 되게 제가 성과가 좀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걸 느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고 뉴스킨은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뉴스킨이 매니아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뉴스킨의 전문가가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서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펼치기 시작했고 제 의도적인 그 변화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을 작년에 이제 12월에 만나서 이분 때부터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해본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하지 않고 숏업 플랜을 먼저 얘기했어요. 저한테 루미스파를 사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180도랑 루미스파 사고 싶어갖고 연락하셨던 분인데 이 사장님한테 제가 먼저 숏업 플랜을 얘기했고 그랬더니 사업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3단 쇼플로 연결됐고 그리고 그분이 모시고 온 분께도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고 3단 쇼플을 했고 그리고 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그분이 모시고 온 분께도 숏업 플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것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비즈니스 생애 최초로 누굴 눕혀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눕혀놓고 갈바닉을 해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숏업 플랜으로 먼저 사업을 제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눕혀놓고 하든 엎어놓고 하든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사업자 진행하고 계시고 LOI 중이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매주 모여서 책 미팅을 하고
때로는 책 미팅이 지루해질 때쯤에는 제품을 아이템을 또 보여주는 시간도 또 갖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운라인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이게 광주가 아니라 목포에서 제가 책 미팅을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리고 이 분도 이게 올 1월쯤에 이분은 투잡을 하시는 사장님이라서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쇼더플랜 책을 가지고 사무실 옆에 가서 점심시간에는 김밥으로 때우면서 책 미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3월달에 사업자가 됐는데 그 다운라인과 함께 조직이 성장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과거에 후원했던 분들은 스폰서님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왜냐하면 본인은 네트워크에 지금 내리가 꽂혀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확장이 가능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루미스파도 보여주고 길거리 마켓도 그냥 열어서 뭔가 성과가 아니라 본인들이 뭐라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살짝 주석을 달자면 조기철 스폰서님이 1월 언젠가 라면 랠리를 저희는 라면 랠리를 못 가니까 전 항상 그걸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거든요. 랠리 하자마자. 근데 거기에서 쇼킹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3051의 30이 원래 뭐예요? 매니아 소비자 30명 이었는데 그때 랠리에서 조기철 스폰서님이 앞으로 30은 내가 사업을 전달한 30명이라는 말로 수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쇼더플랜이나 벨로시티나 이런 모든 것들로 지금 새로운 수조를 다시 새로운 빈 수조를 하나 얻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형태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과거에는 소비자를 계속 늘리고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30이 내가 사업을 전달한 사람들이라고 명명을 새로 하셨을 때 앞으로 비즈니스 형태는 좀 달라지겠구나. 새 수조를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조에다가 사람들을 채우고 보니 뭔가 좀 빈틈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매출이었어요. 매출이 늘지 않고 책 미팅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좀 답답했었는데 그 수조 안에다가 큰 바윗돌 같은 TR라인 티를 채우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또 비는 공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TR라인 티를 전달하고 쇼더플랜을 하다 보니까 잘 자란 클레이팩, 리프트팩, 이넨서, 수분크림 이런 걸 전달하는 것에 또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보면서 동안클럽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저희가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니까 헬시클럽도 달리 보이고 동안클럽도 달리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헬시클럽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쇼더플랜을 하는 책 미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하는 스타트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의 몸을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바윗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동안클럽은 과거에는 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클레이팩 하나라도 선물해주면서 들어오라고 했었던 동안클럽이었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동안클럽의 그 문화라도. 그래서 팩이라도 하나 사주고 들어와서 매일매일 한번 해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망 사업자, 예비 사업자들을 제품에 대한 트레이닝을 내가 직접 모든 사람한테 시켜줄 수 없으니까 동안클럽 안에다가 집어넣고 뉴스킨 제품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 작년 12월에 시작하셨던 이 사장님은 이렇게 조직이 확장되고 저도 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쇼더플랜과 10분 쇼더플랜을 해나가면서 목포에서 시작한 조직이 여수, 광양, 순천으로 이어지면서 이분은 진도 사장님이시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의 성과는요. 저의 일대 최홍련 사장님 작년 이제 12월에 후원하기 시작한 그분은 SVP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라피즈가 되셨고 다운라인에 어제 보니까 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셔서 그러니까 다운라인도 라피즈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피즈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레그 안에서는 5개 LOI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지금이 8월이잖아요. 반년 만에 지금 이렇게 성과를 이뤄낼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도 참 과거와는 좀 유전자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레그, 다 제가 실험적으로 생각하고 조직을 확장했던 레그인데 이분도 1월 달부터 점심에 김밥을 때우면서 책 미팅을 하기 시작했던 나정아라는 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 또 다운라인이 또 이렇게 책 미팅으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랑현 LOI 스쿨을 통해서 또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잡을 하면서 나정아 사장이 지난 랠리에 팬클럽을 했어요. 이 성과는 투잡으로 두 번째 랠리에서 팬클럽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에 전업을 해서 벌써 저희와 함께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운라인 중에 시스템을 참여하는 다운라인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반년 만에 이런 것도 참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원래 제일 못했던 게 바로 매니지먼트, 숫자 매니지먼트였는데 저희가 매니지먼트 할 숫자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뭘 짜고 짜내봐도 이것밖에 안 나왔었어요. 제일 먼저 신규 구매 회원을 만들고 그 대신에 쇼더 플랜을 통해서죠. 그리고 정기 구매를 확보하고 GV 매니지먼트하고 내가 초대는 잘하고 있나? LOI는 지금 현재 몇 명의 LOI가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석세스 트립에 달성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핀업, 뉴페스타, 출근 인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가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숫자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 1월에 팀앤팀 랠리에 제 조직 예하 랠리 참여 인원이 채 15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랠리 때 저희가 30명이 넘게 참여를 했거든요. 중간에 한 번의 랠리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모든 전 레그에서 지금 팬클럽을 다 달성을 해보자라고 목표를 주어주고 있고 저도 숫자 매니지먼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숫자, 제 지널러지를 제가 먼저 파헤치기를 했는데 제 신규 구매 회원들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작년 10월에 4명이었고 그리고 11월에 1명 12월에 7명, 12월 달부터 쇼더 플랜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매니지먼트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1월에 10명, 2월에 10명 쭉 하다가 보니까 2019년 7월에 보니까 제가 3명이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얼른 숫자 매니지먼트를 또 해야죠. 내가 일대를 늘려야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도구는 비즈니스 쇼더 플랜이고 그리고 연결하고 숫자 매니지먼트 계속하고 그죠?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쇼더 플랜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정의를 여러 가지로 다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쇼더 플랜을 제가 하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들이 자기들이 할 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쇼더 플랜 의미 1. 내가 왜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됐는지 마이스토리를 하고 스폰서 티업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연결하는 행위 이것도 쇼더 플랜이에요. 내가 마이스토리 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단 쇼더 플랜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행위도 쇼더 플랜이고 그리고 세 번째 쇼더 플랜 책 미팅을 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연결이 없으면 쇼더 플랜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쇼더 플랜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 연결을 해놓지 않았으면 쇼더 플랜을 내가 오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쇼더 플랜은 포인트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다. 저 2분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한 건데요. 사장님들께서도 쇼더 플랜을 통해서 신규 구매 회원이 확장이 되면 LOI가 늘어나겠죠. LOI가 늘어나고 그들을 후원하고 연결해 나가면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뉴페스타 윈터에 도전하고 9월 21일까지 석세스 트립에 도전하고 11월 21일 날 파리 300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 흰색 글씨를 계속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테드 석세스 트립에 도전하고 테드 석세스 트립은 내년 상반기까지 루비를 달성하고 그리고 4개월 연속 지속하는 게 테드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석세스 트립은 8월까지 마감, 9, 10, 11, 12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드 프로모션은 그걸 내년 상반기에 모두 끝내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석세스 트립이든 뭐든 좀 기회의 앞머리를 잡자.
그렇게 해야, 근데 밑에가 안 나왔네요. 2021년 석세스 트립을 미리 달성을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저희들이 2020년 상반기에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는 나와 함께할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어요. 내가 달성하지 못하면 스폰서들이 파트너들한테 석세스 트립 가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미리 달성을 해놓으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진화한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 프로모션에서 끝냈을 텐데 한 가지 더 연결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코칭 덕분이겠죠? 작심 프로젝트라는 거. 아까 조기철 스폰서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목적지가 같은 4명과 함께 EVP가 되는 것이 이제 모두의 목표예요. 누군가는 올 11월에 달성하는 게 목표일 거고 누군가는 8월 달에 마감하는 게 목표일 거고 누군가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일 거고 어찌됐건 누군가가 됐던 EVP가 되는 건 목표거든요. 속도나 시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렇던지 어쨌든 간에 우린 EVP가 목표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목표는 하나 세워야겠다. 대신에 10코어를 하는데 X표가 많이 있는 것은 그것도 나에게 마이너스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에너지로 다 가져가자. 대신에 이 코어는 내가 설정하자 하면서 이날 저희 팀 미팅을 하고 당일 6시까지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작심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왔어요. 사장님들이. 그 중에서는 제가 반려한 것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 TRNT 성공하기 리스타트 반려 대상이죠. 가망사업자 1명 만들기, 소비자 10명 만들기 이런 건 반려 대상이에요. 이렇게 다 보내왔는데 그래도 저희 김은진 사장님 포인트 리더라서 뭔가 달라요. 1일 1강 본계적한 거를 인증하겠다. 매일 3명에게 집중 소통해서 카톡 캡처해서 나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매일 1명을 만나서 숏플랜 하겠다. 만남 사진도 인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심 리스트를 저는 이렇게 받았고 이러면서 제가 셀리더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오늘 저의 주제인데 제가 오늘 뭐 숏플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김정화 사장님한테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어느 날 사장님한테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팀에서 제가 뭔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파트너들의 그 가능성을 오히려 더 잠재워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장님 뉴스킨의 폐장병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폐장병들을 만들지 말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확신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깨어있는 내가 그리고 더 많이 뛸 수 있는 내가, 확률 높은 내가 직접 뛰자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포인트 리더와 구성의 조직된 힘으로 빠른 후원과 탄탄한 확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하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30초만 더 할게요. 제가 발표한 것은 여기까지지만 하고 있는 게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제일 앞장에 보면은 리스트 업 노트,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기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폰서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누군가 만났을 때 뭐 이름부터 해가지고 특이사항, 교감 포인트, 그는 왜 사업을 그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적어보게 해요. 왜냐면 파트너 사장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사업하자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사업을 해야 돼요? 라고 저도 같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교감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리스트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아마 이게 지금 뭐 스폰서님 100장 채우라고 했는데 100장 이상이 될까 싶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들의 조직도를 이렇게 함께 그려봐요. 제가 같이 그려줘요. 그들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제 생각이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걸 계속 적어 나가고 그리고 셀방은 제가 카톡방에서 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손가락이 너무 쥐가 날 정도로 요즘은 한 4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어제 세보니까 40개 이상의 셀방을 지금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올 한 해에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마음속에서 깊이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 외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